몸은 좀 괜찮으세요? 집에 가면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촬영 안 되겠다. 여기서 주무세요. 여기서 주무시고. 제가 그래서 예. 똑같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네요. 일부러. 위 아래가 똑같고 모자도 저번에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날 모자 안 썼고. 모자 안 쓰셨나? 네.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요? 인테리가 요즘 정말 잘 나가잖아요. 인테리가 무너지지 않자 본인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둘 중에 하나는 무너져야지 이제 재미 요소가 나오니까.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드려야죠. 예. 어차피 요즘에 출연 빈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뒤통수는 괜찮으시죠? 의자에 부딪히신 것 같던데. 의자에 부딪힌 것 같아요. 아니 여긴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넘어진 것도 예. 별 문제는 없었는데 다른 곳이 아프시더라고요. 여기만 예. 이렇게 들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가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엄청 땡기더라고요. 여기가 기억하실지 예.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을 이제 반으로 접어가지고 저랑 덕현이가 이제 들었는데 알고 있어요. 제가 다리 일부러 힘을 안 주고 있었거든요. 히든풋볼에서 영주현님도 그 얘기했어요. 이제 자기네 정도 나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사람들과 오랜만에 이제 술 먹고 이러면은 기분이 좋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했습니다. 뭐요? 아니 찬우 의원님 이렇게 술 먹다가 넘어지는데 술 먹다가 뭐 길거리 좀 빙판길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넘어지면 어떡하냐라고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영주 의원님이 딱 그 얘기했습니다. 부축을 해줄 사람 있는 데서만 넘어진다. 밖에서는 안 넘어지죠. 밖에서는 안 넘어진다. 안에서만, 실내에서만.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찬우 의원님이랑 할 거는 네. 프리미어리그는 계속 뭐 경기 있는데 휴식기에 들어간 세리에 A 이제 네. 전반기 결산이죠.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길게는 아니고 왜냐면 다뤄야 될 팀들이 많아가지고 네. 아주 길게는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겠고 네. 그래서 지금 유럽파권에 있는 팀까지 한 8개 팀 여덟 정도 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부터 위에부터 가잖아요. 네. 먼저 이제 다뤄야 될 팀은 인테르입니다. 박찬호가 무너졌지만 인테르는 무너지지 않았다. 예. 인테르가 예. 전반기를 1위로 맞습니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4승 4무 1패 그다음에 득실 마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49득점 15실점. 네, 19경기를 해가지고 49득점을 했고 15실점, 그다음 플러스 34, 승점 46점으로 이제 1위를 차지했었고 네. 사실 이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루카쿠하고 이제 하키미가 이제 이적을 했기 때문에 핵심 둘이 나갔죠. 예. 그래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사실상 취업상이 당한 거죠. 그걸 아치오랑 재계약한다고 말해놓고 그쵸. 그거 내팽개치고 왔는데 와 보니까 루카쿠도 없고 하키미도 없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해냈습니다. 좀 시모네 인자기가 부임해서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 좀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초반에 아무래도 너무 큰 핵심 전략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움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실제로 약간 어려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실점이 네. 좀 많아지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면서부터 상당히 빠르게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의 축구가 정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부터 팀이 상승세를 확 타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나폴리랑 밀란이랑 승점 차이가 좀 나는 상태에서 3위로 계속 가다가 그 막판에 이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다 따라잡고 뒤집기까지 했었죠. 예. 언더스탯 기준으로 보면 팀 XG 값이 44.79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1위예요. 2위가 유벤투스인데 유벤투스가 34.31밖에 안 되니까 한 10 정도 넘게 차이 나네요. 팀 XG 값 차이도 많이 나고 그 얘기는 뭐냐 골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러면 실제 득점도 49점을 해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콘테 감독 시절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비교가 되죠 아무래도. 예. 그렇죠. 똑같이 이제 백스리를 쓰지만 심자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패스웍도 굉장히 많이 돌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사이드 전환, 측면에서 측면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상당히 좀 빨리 가져가면서, 콘테 감독 시전에는 그 상대가 좀 방어적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수비를 할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보통 이제 루카쿠 같은 개인 능력이 월등한 선수를 활용해서 좀 돌파를 해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그걸 자신이 주도적으로 공을 계속 이쪽 저쪽 돌리면서 상대 수비를 이렇게 뭐 이리 왔다 갔다 이렇게 몰아넣으면서 거기서 틈을 만들어내는 주도적으로 판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경기하는 것만 놓고 보면 사실 지금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팀이 좀 더 강팀다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챔피언스리그 레알한테만 2번 졌고. 네. 그래서 전반기에 인테르가 전부 다 3패만 다 합쳐서 모든 대회 통틀어서 3패를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한테 2번 졌고요. 그쵸. 그다음에 라치오한테 줬어요. 이거 약간 은혜를 갚은 게 아니라
근데 네. 루카쿠랑 하킴이 나갔을 때 네.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좀 이거 어떤 선수가 메울까 좀 이런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걱정 당연히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루카쿠가 해주던 역할이 워낙 컸고 그러니까요. 주 득점왕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제코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코하고 라우타로가 각각 이제 골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키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른쪽 측면에 그렇게 되면 속도감 있는 플레이어가 없는데 물론 dumfries가 빠르긴 해요. 빠르긴 해요. 최고 속도는 빨라. 피지컬도 좋은 편이잖아요. 최고 속도까지 그렇지. 도달하는 시간은 꽤 걸리는 편이고 그다음에 제력백이 좀 길구나. 네, 초반에 그리고 네. 적응 못해가지고 얘가 쟤 저렇게 축구하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골도 곧잘 넣고 네. 그래도 뭐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는 레알 마드리드 근데 워낙 레알이 좋았으니까 챔스 2위로 이제 16강 진출했기 때문에 전반기 성적을 놓고 봤을 때 네. 좀 만족스러우지. 매우 잘했죠. 매우 잘했고 요대로만 쭉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인테르가 리그에서 이제 14승 4무 1패로 전반기 마무리 지었고 이제 챔스권 가보죠. 네. 챔스권 이제 2위 팀은 밀란이 차지했습니다. 밀란 같은 경우는 사실 11월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나폴리와 더불어서 투톱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챔피언스리그 이 B조 밀란에 속했던 B조가 혼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6전 전승으로 빵 치고 나가고 리버풀은 계속 이기면서 네. 쭉 나가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막 삽질하고 막 밀란 어렵고 맞아요. 포르투였죠 나머지 한 팀이. 네. 이렇게 서로 막 이상하게 승점 획득을 못하면서 밀란이 초반에 승리를 거두지 못해 3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생긴 거야 16강 진출 가능성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가서 그걸 이겨버리니까 역으로 이러면서부터 리그에서 오히려 주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이브라히모비치, 그다음에 지루, 레비치 같은 공격수들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이제 부상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브라임 디아스 선수는 초반에 되게 잘해서 이 정도면 뭐 차량으로 공백 없다 싶었는데 코로나 걸리고 돌아오더니 폼이 해롱해롱하고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피올리 감독이 전반기 마지막에는 엠폴리전이었었는데 네. 이 엠폴리랑 경기할 때는 캐시에 선수를 10번 자리 넣었습니다. 4-2-3-1에서 캐시에 선수를 10번 자리 넣고 그 밑에 미드필더 2명을 베나세리하고 토날리로 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가 괜찮았어요. 그래요? 예. 캐시에도 폼이 되게 안 좋았다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살아나는 분이었고 10번 자리에 놓고 이 경기는 잘했거든요. 향후에 후반기에 미드필드 구성을 이렇게 갈 것인지 요거 지켜보는 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캐시에가 지금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에서도 좀 이제 눈여겨보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끝나니까. 그러니까 캐시에 10번으로도 괜찮아요? 제가 이 경기는 잘했다고. 그럼 몰라. 앞으로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 경기는 잘했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고육지책이겠죠. 브라임 디아스가 잘했으면 아마 계속 브라임 디아스를 10번 자리에 놓고 썼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어떡하다 생각하다가 캐시를 10번 자리에 놓고 기용을 해봤는데 그게 결과가 괜찮았으니까. 네. 2골도 넣고 그랬으니까 괜찮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물론 캐시 선수가 사실 다재다능한 선수예요. 공격 능력이 아예 없는 선수도 아니고 킥도 굉장히 좋은 선수여서 물론 전통적인 의미에서 10번과는 뭐 거리가 있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쩌면 이게 잘 통하면 향후에 이제 다른 팀 만약에라도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고 하더라도 다방면을 쓸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거죠. 미드필더 뭐 삼각형 구성했을 때 어느 위치든 쓸 수 있는 선수가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나폴리는 전반기 마지막쯤이 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전반기 마지막에 이제 홈에서 강등권 근처에 있었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17위죠. 17위 팀이었었는데 스페지아한테 졌어요, 1대0. 이게 좀 충격적인 결과인 게 사실 뭐 오시멘 선수 부상으로 빠져 있죠. 그다음에 파비안 루이스 선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빠져 있죠. 그래가지고 물론 타격이 크겠지만 그 전 경기 밀란전은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기 강등권 근처에 있는 스페디한테 진다? 이거는 팀이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뭐 완벽하게 승패 이런 건 아닌데 연승을 거뒀던 거는 시즌 초반이고 그 이후에는 뭐 연승 자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10월 초쯤인가가 연승 마지막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인테리한테 처음 지긴 했었는데 인테리한테 지고 나서부터 뭔가 문제점이 확 드러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수비적으로는 최소 실점 팀입니다. 쿨리발리 선수가 다시 각성을 하면서 2년 전 폼으로 돌아왔었고, 그 다음에 안기사 선수 영입하면서, 안기사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6번 자리에서 잘해주니까, 수비적으로는 꽤 안정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 선들이 꽤 부진해요. 결국에는 오시멘 선수가 빠지고 나면,
거기서 이제 오시멘 선수가 앞에서 어떻게든 공을 받아주고 이선 선수들이 연기하는 플레이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예 빠지고 나니까 이선 선수들 자체의 폼이 많이 내려온 게 좀 느껴지는 경기였고 네. 이 전반지 맞아요. 스페지아랑 경기할 때 보면은 이선에 이제 폴리타노 선수도 그렇고 로사노 선수도 그렇고 왜 좋은 기회들을 다 이렇게 놓칠까 싶을 정도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 또 인시니 선수 부상에다가 재계약 이슈 있으면서 못 나오는 상황이라서 예. 전반적으로 나폴리는 공격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보강 자체도 있어야 네. 된다. 오시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또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마 거기 나갈 것 같아요. 네이션스컵 나갈 것 같아요. 아, 맞네. 네. 돌아오자마자. 그렇죠. 이제 나이지리아 네. 국적이니까. 네. 예. 그래서 나폴리는 좀 걱정이 될 거예요, 지금.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대회 갔다 오고 나면 나이지리아가 또 나름대로 그래도 우승에 도전하는 그렇죠. 팀일 토너먼트 테니까. 단계 가면은 네. 이제 갈수록 이제 나폴리에서는 함께 못 하니까. 그럼 또 피곤할 거고. 그쵸. 돌아와서 뭐 체력적으로 좀 붙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오시맨도 오시맨인데 이제 양 옆에 설 수 있는 그쵸, 이 이 선정한데. 윙어들이 부진한 게 가장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죠. 나폴리는. 걱정이 많이 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리고 아탈란타는 일단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좀 힘을 아쉽게. 제대로 못 썼죠. 네, 아쉽게 좀. 예. 그러니까 맨유랑 경기에서 두 경기 중에 하나 정도는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아탈란타가 좀 힘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뭐 네. 챔스는 그런데 사실 아탈란타는 거의 매 시즌 동안 약간 슬로우 스타터 기질을 보이다가 맞아요.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팀인데 이번 시즌에도 여지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초반엔 좀 안 좋았었는데 다만 이제 아탈란타가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한 2시즌 전부터 챔스 8강 가고 뭐 이럴 때부터 맞아요. 이 팀이 정말 화끈한 공격의 팀. 아, 뭐 두세 골 내줘도 우리는 뭐 더 넣을 수 있다. 3골, 4골 넣을 수 있다. 예. 이런 느낌의 팀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알레한드로 고메스 선수 이제 이적했죠. 그쵸. 감독이랑 불화했어가지고 그다음에 일리치 선수 노쇠화한 살리실 일리치치는 아탈란타가 뜰 때도 이미 나이가 좀 있었어서 노쇠한 상황이 예. 있었고 그리고 이번 시즌은 고덴스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계속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보다 아탈란타의 경기들을 봤을 때 예전만큼 그렇게 뭐 이거 화끈한 공격수 다이나믹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근데 그런 상황들을 가스페니 감독이 두반 사파타 선수의 능력을 좀 더 이끌어내고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두반 사파타가 정말 팀을 이끌어가는 공격수거든요. 예전에는 골을 뭐 많이 넣긴 했지만 이 팀의 공격진을 이끌어간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건 주로 이제 알레한드로 고메스 선수가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았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샬리치 선수, 굉장히 스탯이 좋은데 파샬리치 같은 선수들을 앞쪽에 좀 배치하면서 그걸로 어떻게든 좀 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찬호연님 말대로 어떻게든 메우면서 좀 좋은 모습을 그래도 리그에 좀 버티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챔스권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리그 성적이 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그렇죠. 거고. 네, 챔피언스리그에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보여준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아,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3위 차지했으니까 이제 유로파리그 경기를 또 유로파리그 치러야 나왔죠. 되고. 네. 예.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유로파권인데 네. 좀 유벤투스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유벤투스가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네. 그래도 많이 끌어올렸어요, 진짜. 마지막에 이제 5경기, 그러니까 19라운드 치르기 전까지 5경기에서 이제 4승 1무를 차지하면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4-4-2를 쓰다가 4-4-2가 잘 안 풀리니까 4-2-3-1 형태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디발라 선수한테 좀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면서 경기력의 개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냥 잘하는 애 더 잘 쓰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뭐 네. 디발라는 원래 알레그리 감독이 좋아하기도 하는 선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좋아지나 싶었었는데 디발라 선수 부상으로 다시 위기가 왔었거든요. 네. 그 상황을 4-3-3으로 바꾸면서 어떻게든 극복을 해내긴 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알레그리 감독이 아예 뭐 전술적으로 감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투미들이건 삼미들이건 간에 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유벤투스라는 팀이 강경 유지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2선과 3선의 사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드필더들 사이끼리에 누가 이제 측면으로 빠지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움직여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아르투르 선수를 계속 선발로 기용을 했습니다. 네. 알레그리 감독이. 그러니까 아르투르 선수에 대해서 이제 알레그리 감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중앙 미드필더로 이제 적응해 나가는 단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좀 중앙 미드필더로 안 뛴 적이 있나 싶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뭐 하여튼 우리 팀 약간 매기는 건가요? 우리 느낌이? 팀 축구라는 얘기겠죠 이게. 그러니까
유벤투스의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네.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제 아르투르 선수를 선발로 내면서 또 희한하게 로카텔리 선수는 또 벤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후반기에는 그 아르투르 선수하고 이제 로카텔리 선수 둘의 조합이 얼마나 빨리 맞춰져서 자리를 잡느냐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알레그리 감독의 밀란 마지막 시절, 그다음에 유벤투스 마지막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시 왔을 오기 전에 그 예, 마지막 시즌을 생각해 보면 예. 항상 미드필드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르투르 로카텔리 조합이 자리를 잡으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공격수 문제도 있죠, 사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XG 값에 비해서는 득점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예. 그건 당연히 공격수 문제입니다. 공격수의 결정력이 문제인데. 그렇죠.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유벤투스도 블라우비치 선수를 노리고 있는 팀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겨울에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블라우비치 데려오는 게 네. 블라우비치는 뭐 지금 여러 빅리그 엄청 여러 핫한 선수가 빅클럽에서 돼버려서. 가장 핫한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나중에 피오렌티나 얘기할 때 맞아요, 다시 맞아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유벤투스는 뭐 어떻게 됐든 첼시가 마지막에 미끄러지면서 네. 조 1위로 가서 예. 그래도 유벤투스는 이제 네. 좀 리그에서만 2월 전까지 토너먼트 전까지 좀 신경 써서 더 좋은 성적을 좀 내면서 챔스권에 안정적으로 간다면은 챔피언스 리그도 1위로 진출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 시즌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을 전반기 막판에 좀 만들었어요. 그래도 결국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기엔 좀 거리가 있는 팀이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쵸. 우승권이랑은 지금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벌어져서 조금 어렵다고 봤을 때 챔스 나가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많이 붙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밀란, 나폴리, 아탈란타. 아탈란타는 저는 이 추세면 떨어질 것 같지 내려올 않고 것 같진 않고 그럼 근데 나폴리 정도 나폴리 같은 팀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결국엔 지난 시즌도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유벤투스가 근데 지금보다는 경기력 개선 필요해요. 예. 어쨌건 간에. 유벤투스는 더 나아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 네. 또 무버지 무버지의 로마. 예. 기대도 상당히 컸었고 그다음에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무리뉴 감독의 이제 로마는 뭐 그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토트넘 시절처럼 쫄보 축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버지가 감독이면 더 관심이 많이 갖게 그렇죠. 되고 네. 이제 스코어 어떻게 이겼냐 이런 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로마 가서는 다득점 승리가 시즌 초반에 좀 있어가지고 달라졌다. 꽤 많이 했어요. 그래 실제로. 이게 무버지다. 토트넘이 억제기였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예. 실제로 축구 스타일이 그렇게 뒤로 물러서서 축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었고요. 다만 물론 뭐 인테르나 아니면 아탈란타 같은 팀을 상대로는 그런 축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탈란타 상대로 해서는 그런 축구에서 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그것도 예. 원정 가가지고. 예. 그러나 다음 경기 삼프도리아전 바로 무승부 거두고요. 예. 여기도 역시 일관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로마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7패를 당했어요. 네. 이 리그에서 7패를 기록을 했는데 인테리전만 이제 3대 0으로 완전히 졌었고 예. 그걸 빼고는 다 한 골 차로 졌습니다. 7번 중에서 6번이 한 골차 패배. 한 골차 패배예요. 오. 되게 되게 아쉽게 진 거죠. 그쵸. 아쉽게 진 부분인데 네. 근데 타미의 사람이 골대 맞춘 것만 5번 맞췄어. 혼자서 골대를 5번 맞췄어요. 한 시즌에 이거 5번 정도면 한 시즌 통으로 5번 해도 많은 거예요. 많은 사실. 건데. 그러니까요. 네, 아무리 뭐 공격수라고 하더라도 그쵸. 많은 건데 예. 그런 거 보면 사실 되게 운이 없는 거예요. 물론 타미가 5번 골대 맞춘 거랑 한 골 차로 진 경기들이랑 딱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승점을 드롭한 게 아쉽게 승점을 드롭한 게 더 많은 그럴 수 부분들이 좀 있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렌초 펠레그린 선수 이제 부상으로 빠졌죠. 그다음에 스피나졸라 선수 계속 이제 유로 때 당한 부상 이후로 계속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 선수들이 돌아오면 후반기에는 분명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는 그러면 이제 후반기는 좀 우리가 좀 녹색 신호로 볼만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팀이고 예. 다만 이제 여기서 무리뉴 감독이 아탈란타에 대해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 것 때문에 또 약간 좀 소극적 축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약간 있어요, 지금. 스코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관성 있게 똑같은 꾸준한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둔 게 아니고 들락날락 하는 게 있다면 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핫한 공격수가 있는 우리 피오렌티나. 피오렌티나. 예.
12월에 들어올 때까지 이 팀이 무승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완전 남자의 팀. 그때가 9승 7패가 그랬을 거야 아마. 진짜 남자의 팀이었어요. 승률 계산하기 편하네 네. 거기는. 근데 이제 보면은 피오렌티나가 가츠소 감독 선임했다가 며칠 맞아. 이틀인가 이틀 만에 안 해 그러고서 바로 이틀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저희가 이제 가투소 때문에 짧게 선임됐던 감독 막 이런 거 우리 네. 체크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노 감독을 이제 선임을 했는데 이거를 정말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어요. 네. 이탈리아노 감독이 저랑 동갑이에요. 77년생. 네. 그래서 제비. 77 그건 나고. 원탑. 예. 그건 나고. 예. 네. 이탈리아 감독은 어떨지 모르겠네. 예. 제비 어쨌든 투탑. 예. 네. 이탈리아노 감독이 젊은 감독이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젊은 감독이기도 하고 그동안 보면은 피오렌티나가 나름 선수 호미소 회장 오고 난 다음에 호미소 회장이 이제 팀 인수한 다음에 나름 젊은 미드필더들 그다음에 리그에서 유망한 선수들을 조금 데려왔기 때문에 미드필드 구성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단조로운 축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뭐 몬텔라 감독 시절, 그다음에 뭐 이아키니 감독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란델리 감독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했었는데 그런 감독들에 비해서는 지금 이탈리아노 감독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드필더를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압박을 시도하고 네. 패스 앤 무브 같은 방식을 활용해서 보는 맛이 있는 축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보면 이탈리아노 감독이 이 전 시즌에 스페지아 맡았었거든요. 그 전 시즌에 밀란이 엄청 잘 나가다가 밀란을 거의 확실하게 잡은 팀이 스페지아였어요. 스페지아가 진짜 와, 저 밀란을 저렇게 압도한다고 미들에서 그것도. 예. 스페지아의 선수 구성이 피오렌티나보다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노 감독은 하브리그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지난 시즌에 스페지아에서 워낙 좋은 축구를 보여줬고 그게 이제 좀 더 나은 선수 구성을 갖고 있는 피오렌티나에 오니까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미드필더진 쪽에서의 구성이라던가 운영이라던가. 그러면서 블라우비치는 이제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엘링 홀란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블라우비치 너무 관심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계속 찾아봤었는데 한 달 네. 넘게 이렇게 계속 블라우비치 영상 보기로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뭔가 홀란드 잘하는 거랑 느낌은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르죠, 스타일이. 근데 이거 요즘 안 쓰는 표현인데 얘 골게터다.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그 신체 조건도 그렇고 이브라 비슷한 느낌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브라 느낌으로. 이브라비치처럼. 오. 이브라비치 선수가 앞에서 그러니까 유벤투스 시절 그다음에 인테르 초창기 시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앞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해줬던 선수였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나고 있어요. 저는 약간 다르긴 한데 약간 쉐브첸코 느낌도 쉐브첸코. 살짝 난다. 그러니까 외모도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키 차이는 좀 나긴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셰프첸코가 됐건 이럴츠가 됐건 간에 어쨌든 간에 앞에서 거의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컴플레이 포워드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되어가고 있어서 많은 팀들이 탐낼 수밖에 없는 선수가 돼버렸다. 어리고 네. 대표팀에서도 이미 얘는 증명을 하고 있는 애고 2000년생밖에 안 됐어요. 너무 잘해. 얘 진짜 엘링 잘해. 홀란이랑 동갑이에요. 그래서 홀란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엔 당연히 블라우비치. 그럼요. 네. 그럼요. 뭐 홀란이 부상 복귀에서도 좋은 폼 보여주고 있는데 부상을 당한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블라우비치 쪽으로 선회하는 팀들도 분명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라우비치를 좀 더 탐낼 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유형상. 지금 그러니까 포워드가 확실히 그러니까 토트넘 링크가 좀 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긴 케인 있잖아. 케인이 있으니까 케인이랑 블라우비치는 신체 조건도 비슷하고 그쵸? 케인이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블라우비치가 가면 그걸 좀 더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약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토트넘 얘기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은 블라우비치가 백업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투톱도 쓸 수 있긴 하지만 백업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백업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한 시즌 정도 백업 정도면 뭐 그리고 케인도 93년생이라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케인의 폼이 최근에 좀 괜찮아졌어요. 최근에 좀 나아지긴 했어요. 최근에 좀 이제서야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케인이 어쨌든 간에 부상이 없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또. 꽤 있죠, 부상도 사실. 부상이 없는 선수가 아니어서 부상으로 빠지면 또 폼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그러면 걸리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토트넘 팀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다만 피오렌티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까지는 지켜야죠. 가는 게 맞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약간 팀은 인테리가 제일 잘 나가고 선수는 확실히 블라우비치가 좀 눈길을 끄는 것 같고. 이 세리에에서 가장 핫한 선수는 블라우비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시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라치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이거는 절반의 성공인가 절반의 실패인가. 이게 긍정적으로 보냐 이거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네. 뭐야 물 반밖에 안 남았네가 그렇죠. 되는 네. 거니까. 물론 예. 팀이 라치오라는 팀이 지금 이제 백3에서 백4로 전환을 해야 되고 예. 투톱에서 쓰리톱으로 전환해야 돼서 사리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뭐 대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 엄청난 변화죠. 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이제 겨우 반 시즌 했을 뿐인데 그러면 사실 이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되는 걸 감안하면 완전 축구 철학이 다른 사람이 왔으니까 시스템을 다르게 사용하는 감독이 그렇죠. 왔으니까 근데 또 경기 보고 있으면 저게 쌀이볼 같지도 않은데 그 예전에 특유의 쌀이볼 그러니까 느낌은 안 나고. 나폴리 시절이 가장 쌀이볼인데 그쵸 그쵸. 예. 저게 쌀이볼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경기 보면은 임모빌레 선수하고 밀린코비치 세비치 네. 밀린코비치 세비치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정말 혹사당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이 두 선수가 없으면 팀이 아예 안 돌아가겠구나. 물론 이제 뭐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이 두 선수는 뭐 증명이 된 선수들이니까 그렇게 뭐 의존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임모빌레 선수가 결국 나가 떨어졌고요. 네. 부상으로. 예. 뛸 때도 부상이 되게 달고 뛰는 것처럼 보였던 선수였었는데 결국 나가 떨어졌고 밀린코비치 선수 사비치는 루이스 알베르토 선수가 부진하니까 결국 이제 벤치로 내려가는 시간이 좀 길어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가 이제 다 해줘야 되거든요, 진짜. 그러면 이제 앞에를.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얘는 할 수 있는 선수긴 한데 좀 걱정돼요 좀. 너무 뛰는 것 같아서. 전반기 이제 끝나는데 아직도 반이 남아 있는데 네. 이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걱정돼요. 근데 만약에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는 뭐 부상 잘 안 당하는 선수긴 한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부상은 안 당하더라도 체력적으로 지쳤어. 그럼 폼이 떨어지겠죠. 예전만큼의 퍼포먼스를 못 보여줘. 덜 그러면 뛰게 팀이 되고. 더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좀 있는 팀입니다. 딱 그 얘기네요. 라치오는 진짜 절반의 성공인지 절반의 실패인지 지금 아리까리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네요. 네. 예. 후반기에 사리 감독이 원하는 축구들을 더 선수들이 더 확실하게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플레이를 한다면 좀 더 나은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네네네. 현재 라치오가 사실 과거에도 시모네 인자기 감독 시절도 그렇고 스쿼드가 두터운 팀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 여기다가 뭐 라짜리 지금 뭐 어디 보낸다 그러고 있고 라짜리는 아예 백포를 쓰니까 아예 난 얘는 못 쓰겠다 뭐 이렇게 배제를 하고 시작을 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되죠. 자 이렇게 인테르부터 라치오까지 1위부터 8위 팀까지 정리를 했는데 인테리가 워낙 잘 나가가지고 이제 영상 출연 빈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네네.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이제 영주 위원님은 정말 이제 자주 나와서 거의 조회수 공장장이거든요. 뭐야? 뭐 저 영주형 뭐야? 뭐 잘할 뭐죠? 때도 나오더만. 바르셀로나 이겼을 때도. 이겼을 때 언제 나왔었지? 비겼을 때 나왔었고. 사비함도 오고 나서. 초반에. 예. 이겼을 때도 나오더만. 근데 인테르가 원래 이제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이제 뭐 네네. 리그에선 괜찮아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죽 써가지고. 아니 그건 제가 꼰대 욕하면서. 근데 지금 이제 챔스도 2위로 이제 다음 라운드 진출했고 리그도 1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무너지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라도 이제 영상에 출연하겠다. 많은 이제 축구 팬들에게 박찬호 아직 있다라는 거를. 그건 뭐 사고에 가까웠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괜찮다고. 괜찮고. 네. DM도 몇 개 왔었어요. 뭐라고 왔나요? 형 괜찮으세요? 그 다음날 괜찮으시잖아요. 다 하나하나 다 보냈으면 부끄럽습니다. 뭐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희 단톡방에도 우리 손수호 변호사가 직접 네네네네. 이제 링크를 전달을 해줄 정도로 아주 지극정성이었고 앞으로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넘어지지 않는 네네네네. 인터밀란처럼 네. 이제 오뚜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는 어쨌든 술을 이제 급하게 먹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먹겠습니다. 네. 기뻤으니까 네네네네. 그럴 수 있죠 뭐. 네. 그래서 내년에 그래서 네. 운동하려고요. 어떤 운동이요? 술을 더 잘 먹기 위해서 체력을 좀 증진해야겠다. 근데 그거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체력 운동. 네. 뭐 그렇게 이제 박찬호 위원님도 딱 고추 설 수 있도록 인터밀란과 함께 같이 질주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